옐카! 안녕하십니까. 이판사판 스포츠 토크 이광용의 옐카3. 오늘은 야구 이야기인데요. 여러분께 옐카 야구 이야기 뉴페이스를 소개합니다. SK 와이번스 역사상 마지막 선발 투수 윤희상 해설위원입니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우리 약간 통하는 게 있어요. SK 역사상 마지막 선발 투수, SK 역사상 마지막 우승 중계 캐스터. 네. 그때 욕 많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텐션 낮았다고. 지금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에 들어갔잖아요. 페넌트 레이스 때 경기 시작을 보통 6시 반에 하잖아요. 네. 그럼 5시 반 정도에 팬들이 여러 경로로 확인하는 게 있어요. 바로 라인업입니다. 라인업. 저 상대 투수와 우리 타자들 과연 어떤 승부를 할지 많은 걸 고민하고 궁금해하십니다. 과연 이 타순이라는 것은 승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야구에서 타순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이야기를 해보기 위해서 타자 출신 장순아 그리고 투수 출신 희상언니. 네, 예, 희상언니. 자, 먼저 우리 뉴페이스 윤희상 위원에게 묻겠습니다. 타순이라는 것은 야구 경기 승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요? 일단 선발 투수로서 네. 상대 팀의 라인업을 보고 저는 한 70% 정도는 라인업을 중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딱 라인업이 나왔어요. 네. 윤희상이 예를 들어서 7월 20일 경기 선발 투수인데 네. 상대 라인업이 나왔어요. 네네. 그러면 오늘 이기겠구나, 힘들겠구나 이런 느낌 딱 온다는 거예요? 타순을 보면 몇 이닝 정도까지는 던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건 조금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대 팀의 정상적인 부상 없이 정상적인 라인업으로 붙을 때랑 그리고는 이제 뭐 부상이랑 뭐 여러 뭐 컨디션 난조 이런 걸로 통해서 좀 주축 라인업이 빠지고 센 타자가 없어. 네, 그리고 들어오거나 네. 아니면은 뭐 저한테 확실히 약한 타자들이 뭐 중간중간에 포진돼 있거나 그러면 뭐 승패를 떠나서 오늘은 한 6이닝 정도는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는 생각은 해요. 이 정도 생각하면 타순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네, 70%. 투수마다 달라요? 투수마다 다르겠죠, 아무래도. 마운드에 오르는 투수가 라인업을 보고 오늘 라인업 좀 쉽게 가겠다, 좀 어렵게 가겠다 이게 생각이 드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최근 컨디션. 그 라인업에 있는 타자들의 최근 5경기라든가 10경기를 아마 보고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상대 전적에서 나하고 강한 타자들이 많이 배치가 돼 있느냐. 아마 이 부분을 보고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팀 타선이 안 좋고 라인업에 있는 9명이 별로 안 좋아.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잘 치는 애가 분명히 있겠죠. 한두 명 정도는 배치가 돼 있을 겁니다. 근데 많지가 않을 경우에는 오늘 경기 좀 쉽게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1대1 상대를 봅니다. 무조건 볼 거야, 아마. 투수들은. 나와의 그렇죠. 상대 전적. 그렇죠. 아마 전력 분석 팀에서 그 데이터를 줄 거예요, 선발 투수한테. 근데 엄청나게 후드러 맞았으면 굳이 보지 않아도 알지 않아요? 알죠. 근데 그런 타자들은 사실 각 팀에 1명이나 2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명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투수들이 타자한테 정말 이 타자한테는 내가 엄청나게 맞았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그런 타자가 딱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얘만 피해 가면 좀 좋은 성적이 나겠구나 오늘은. 근데 상대 전적에서 강한 타자가 만약에 1명 말고 뭐 2명, 3명이 만약 배치가 됐다? 그러면 오늘 경기 쉽지 않겠구나. 저는 사실은 최근 5경기, 10경기를 전력 분석팀에서 정말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해주는데 되게 상대성이 강하기 때문에 저는 배제예요. 그건 안 봐요. 상대성은? 네. 최근 타격감은 배제하고 배제한다. 나와의 최근 상성이 타격감은? 중요하니까. 네. 오늘 하루도 예를 들어 선배님이랑 이렇게 같이 승부를 한다고 했을 때 이제 볼 배합이나 이런 거는 가위가위보 싸움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고 노림수가 어떻게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뭐 제 포크볼에 많이 당했으면 또 포크볼을 생각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최근에 뭐 직구를 5경기 동안 잘 쳤는데 내 직구를 무조건 잘 칠 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 저는 대신 어떤 걸 주요로 보냐면
이닝 첫 타자로 나왔을 때 초구를 치냐 안 치냐. 이거는 저한테는 되게 생각보다 큰 전력 분석의 포인트였어요. 뭐냐면 1회 아무래도 이제 선발 투수는 이제 뭐 우스갯소리 저도 방송을 하면 처음 말 딱 한마디 할 때가 너무 긴장이 돼요. 근데 선발 투수를 아무리 뭐 10년 넘게 했어도 1회 첫 타자는 항상 긴장이 되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 이용규 선수랑 저랑 맞대결을 했을 때 10게임 동안 초구를 한 번도 방망이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그냥 135kg짜리 직구를 한가운데 그냥 던지는 거죠. 그러면 스트라이크를 하나 먹고 들어가는 네, 거니까. 넣고 들어가면 그거 한번 홈런 맞아봐요. 정말. 그게 데이터가 100%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가위바위보라는 얘기 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초구를 안 치는 타자는 진짜 끝까지 안 쳐요. 안 쳐요. 네, 정말 안 쳐요. 저도 아마 현역 타석에서 초구를 제가 쳤던 기억이 아마 10%가 안 될 거예요. 네. 저는 그냥 원 스트라이크 먹고 치는 게 오히려 저는 심적으로 더 편해요. 왜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초구 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10개 팀 타율을 보더라도 초구 팀 타율이 굉장히 높아요. 거의 대부분의 팀들이 3할이 넘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네. 게 투수에게 가장 중요한 공이 초구고 초구를 스트라이크로 잡느냐 볼 던지느냐를 저도 사실 중계 캐스터 입장에서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오는 공일 가능성이 높은 공을 노려서 치는 건 성공률이 높잖아요. 근데 성공률이 높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신감을 갖고 타석에 이제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초구를 안타를 때리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초구를 때려가지고 범타를 때리잖아요. 그러면 그 타석이 너무나도 아까운 거예요. 그치, 그 상대 투수 도와주는 거니까. 네, 그 도와주는 것도 있고, 그냥, 왜냐하면 선구안 같은 거에 자신이 있는 타자들은 원 스트라이크 먹고도, 예? 자, 여기서 박제합니다. 성공 같은 거에 자신이 있는 타자. 죄송합니다. 네,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아니. 죄송한데. 이거는 증거가 있으니까. 네. 근데 KBO 최고의 볼삼비를 기록한. 그러니까 선구안 같은 거, 그러니까 다 볼을 볼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타자들은, 그러니까 원 스트라이크 먹고도 뭔가 내가 좀 몰리더라도 나는 잘 때릴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 그런데 초구를 빵 쳐가지고 범타를 쳐봤다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초구를 노렸다는 거에 대한 아쉬움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원 스트라이크 먹고 쳐도 자신 있는데 그러면 더 좋은 타구 만들 수 있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구에 대한 공략을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야구가 진짜 어려운 것 네. 같아요. 장승아는 타순이 승부에 미치는 영향 어느 정도라고 생각해요? 글쎄요, 이게 사실 타순이라는 게 잘 치는 타자를 앞쪽에 몰아놓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회부터 상대 선발 투수를 압박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한 바퀴를 돌게 되면요, 사실상 의미가 없죠. 어느 타순에 어느 클러치 상황이 걸릴지가 모르잖아요. 그렇지. 타순이라는 게. 잘 치는 타자들을 앞에 몰아놓는 건 사실 그렇죠. 1회만 그렇고 그렇죠. 다른 회는 몇 번 타자부터 시작할지 아무도 모르는 모르죠. 거니까. 예, 네.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최근에 그 에런 저지 선수가 지금 홈런 30개로 지금 리그 1위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일본 타순에 배치된 경기가 제가 찾아봤을 때까지 7경기였거든요. 사실상 에런 홈런- 저지 일본은 네. 좀 어색하긴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에런 저지 선수를 일본에 기용한다는 거는 그냥 초반부터 박살을 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에런 저지가 홈런 30개를 때리는 타자가 1회 초 딩동댕 시작하는데 딱 타석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좋은 선발 투수라도 그 압박감, 막 숨이 막히는 거죠. 예. 원래 뭐 일본 타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클래식 스트레스로 봤을 때는 장타력이 떨어지고 뭔가 카트, 뭐 정확성, 그리고 그렇죠. 출루율. 그러면 사실 이게 홈런 타자라고 생각이 안 되면 그냥 가운데 약간 보면서 던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 타자부터 홈런 타자가 배치가 되면 가운데 못 던지거든요. 자, 코너 신경 써야 박병호나 되거든요. 이승엽이 1번이에요. 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투수 입장에서. 저는 완전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저도 어느 정도 오늘을 대비해서 라인업을 이제 막 카드를 많이 만들어 왔었는데 네. 저는 제가 준비한 것 중에 1번 타자를 지금 올 시즌 KBO에서 피렐라 선수를 저는 꼽았어요. 그게 장타율이에요. 가장 무서운 타자, 네. 가장 피레- 이상적인 1번 네. 타자. 피렐라 선수가 1번 타자에 있으면 지금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와 부담된다. 그렇죠. 왜냐면 선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선발 투수는 항상 첫 해 부담감을 갖고 있고 그리고 완벽하게 커맨드할 수 있는 감각을 아직은 없을 그렇죠. 때 없을 때부터 그러니까는 존을 봤을 때 몸쪽 바깥쪽을 보는 게 아니고 아직은 감이
완벽하게 있지 않으니까 스트라이크 좋은 안을 보고 던지거든요. 그럼 1회는 0점을 잡는 시간인 거예요, 실제로? 그런 느낌이 좀 있죠. 네. 그런 느낌이 있고, 근데 그 안에서 1번 타자가 장타율을 갖고 있어서 뭐 굳이 홈런이 아니더라도 시작하자마자 뭐 2루타 이렇게 장타를 맞게 되면 일단은 기싸움에서 선취점은 생각보다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렇죠. 네, 특히 타이트한 경기나 큰 경기일수록 선취점은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저는 1번 타자를 예전 고전 느낌보다는 조금 장타율이 있는 타자가 상대하기 힘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진짜로 뭐 강한 2번 타자라는 게 이제 최근 몇 년간 계속 지금 대세가 되면서 지금까지도 이제 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한 2번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강한 1번도 나올 시기가 전 됐다고 봅니다. 야구 트렌드라는 게 사실 우리가 예전에 생각을 해보세요. 1번 타자에 홈런 30개 때리는 타자가 1번에 배치가 된다고? 뭐야? 에이, 타선의 효율성이 엄청 떨어지잖아. 좀 뭐야? 무슨 선수를 저렇게 기용을 해? 그렇죠. 이런 얘기가 사실 나올 뻔만한 그 타선입니다. 아니 일단 나가는데 그 누가 네. 쓸어 담아 저거를 네, 쟤를 그렇죠. 거기다 앞에다 놓으면 네. 그렇게 그러니까 되는 거죠. 많은 득점을 올리기 위해서는 홈런을 때릴 수 있는 타자가 뒤에 있는 경우가 좋잖아요. 아무래도 네. 주자가 깔린 상황이 좋으니까. 근데 그것보다는 최근 세이버가 발달이 되면서 이제는 경기 초반부터 상대방을 압박을 해야 된다. 압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압박을 한 이후에 선발 투수를 빨리 내리는 게 결국에는 승리의 가능성을 높이는 거다라고 해서 이게 강한 1번, 강한 2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2번 타자는 스트라이크 존 안에 컨택률이 높은 타자. 네. 스트라이크 존 안에 컨택률이 높은 타자. 약간은 배드볼 히터가 아닌 근데 존 안에 들어오는 공을 컨택하는 타자. 특히 우타자인 경우는 밀어치는. 좌타자인 경우는 잡아당기는. 왜냐면 1, 2루 간이 항상 있기 때문에 자, 방금 얘기한 스트라이크 존 내에 들어오는 공의 컨택률이 높은 타자라고 하면 2022 시즌 KBO 리그에서는 누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기아 타이거즈 김선빈 선수가 좀 떠올라요. 네. 좋죠. 좋은 네. 타자. 네. 밀어치기 느낌이- 잘하고 헛스윙 그렇죠. 좋고. 아, 그러네. 밀어치기 네. 잘하고 헛스윙 좋고. 리그에서 밀어치기는 뭐 최고죠. 김선빈. 3번은요? 3번은 평균 이상의 타율 대신 삼진이 적은. 아. 네. 이것도 또 상대해 봤을 때 이 클린업 트리오의 파괴력이 있어도 이 삼진 비율이 높고 제가 삼진을 많이 잡은 유형의 타자가 나오면 조금은 자신감도 생기고 그러니까 스코어링 포지션에 주자가 있어도 삼진 잡으면 되네. 분명히 헛스윙 비율이 높아. 때 변화고요. 이런 느낌이 있는데 제일 좀 상대하기 어려웠던 팀이 사실은 두산이었어요. 삼진을 안 당해. 아, 그렇지. 네. 삼진이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무슨 일단 주자만 나가면 어떤 상황이든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컨택이 이루어지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3번, 4번 타자는 뭐 예를 들어 이제 팀에서 가장 잘 치는 뭐 평균 이상의 타율을 가지고 있대 대신 삼진 비율이 적으면 훨씬 상대하기 불편한. 지금 KBO에서 아무나 찍을 수 있어요. 3번 타자, 4번 타자를. 네, 누구예요? 이거는 뭐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을 것 같아요. 똑같은 거 네, 이정우, 이정우, 3번. 이대호 이렇게. 이정우 3번, 이대호 4번. 네. 아, 저는- 삼진을 안 당하니까. 네, 저는 이정우, 박병호. 이정우, 박병호. 근데 박병호 선수 삼진율이 좀 높지 않습니까? 홈런 타자의 숙명입니다. 삼진은요. 아. 네, 어쩔 수 없어요. 네. 근데 세이버로 놓으면서 4번 타자의 장타율에 대한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 관념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다 세이버 쪽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예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4번에 대한 생각은 저는 뭐 클래식이건 세이버건 일단 뭔가 상대팀에게 압박을 줄 수 있는 선수가 배치가 돼야 된다고 저는 봐요. 5번 타자도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제 저는 이제 5번, 6번 내려오면 이제 장타율을 이제 보게 되죠. 아무래도 큰 거 한 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박병호 선수가 밑으로 내려오는 타순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5번, 네, 5번이나 6번이나 4번이 아니라 네. 그럼 어떤 효과가 있어요? 큰 거 한 방. 네, 투수 입장에서 좀 뭐라고 하냐면 그 정말 큰 거 조심해야 되는. 그래도 그러니까 삼진은 잡을 수 있어도 큰 거는 조심해야 되는. 7번. 네. 그럼 7번은 어떤 선수를 기용해야 돼요? 제가 생각하는 7번, 8번 타자는 오히려 클래식 기준으로 1, 2번 타자가 7, 8번으로 오는 걸 선호해요. 그러니까 5번, 6번의 장타율이 있는 타자를 배치를 하고 대신 삼진을 당할 수도 있고, 네, 이렇게 그러니까 클린업 트리오를 3, 4, 5에서 연결 가는 게 아니고
1, 2, 3, 4의 강한 타자를 올려놓고 5, 6번에 뭔가 이렇게 한 방을 기대하면서 거기서 발상의 전환이네. 종료가 되면 네. 다시 7번이 컨택이 높은 출루율이 높은 타자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7, 8, 9에서 다시 1번으로 가는 대량 득점을 할 수 있는 또 이런 느낌도 가지고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7, 8의 컨택 능력이 있고 아니면 8, 9의 작전 수행 능력이나 팀 배팅이 좀 능한 타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KBO 2022 시즌 각 팀의 라인업을 대비해 봤을 때 네. 7번, 8번, 9번에 가장 이상적인 선수들은 어떤 선수래요? 윤희상 위원 생각에? 물론 제가 지금 짜온 거는 양의지 선수가 있긴 해요. 근데 양의지 선수는 너무 사실은 컨택도 좀 잘하는 타자이기 때문에 양의지를 7번에 기용한다고요? 저는 그러니까 7, 8, 9를 사실은 이거는 좀 그렇지만 최정 선수가 좀 손바닥에 부상이 있어서 제가 최정 대신 허경민 선수를 넣었어요. 3루에.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허경민, 박성환, 양의지 선수를 7, 8, 9에서 조금은 이렇게 조율을 하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장승환은 그러면 그 중심 타선을 한 방에 있는 선수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5번, 6번부터는 어떤 컨셉입니까? 5번, 6번은 사실상 클러치 능력하고 주루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들을 사실 배치를 시켜야 됩니다. 주루 플레이. 사실 1번과 2번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빠른 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3, 4, 5번에 장타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한 베이스에 대한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2루에 가서 뭐 아웃될 수도 있고 세이프될 수도 있지만 그 위험 부담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방이 있기 때문에 3, 4, 5번은. 근데 5번과 6번 이쪽에 이제 배치가 된 선수들은 그 다음에 나오는 타자들이 이제 7, 8, 9번 어떻게 보면 장타력이 떨어지는 선수들이잖아요. 그 경쟁을 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근데 그런 선수들은 감독 입장에서 그 선수들을 7, 8번에 왜 기용을 했겠습니까? 에버러지가 떨어지고 아무래도 경험이 없고 그렇죠. 홈런을 많이 때리지 못하는 선수들을 그 타순에 배치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에 나간 주자들이 만약 5, 6번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한 베이스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장타를 때리지 못하면 단타로 한 점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5, 6번에 어떤 클러치 능력 그리고 주루 능력이 있어서 원히트 친 다음에 2루 베이스로 도루 능력을 갖고 있어야지 7, 8, 9번 장타율이 떨어지는 선수가 단타로 한 점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거를 저는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진짜 못 치는 타자들 거의 7번, 8번에 갖다 사실 박잖아요. 그런데 나름대로 7번과 8번도 이제는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1번부터 9번까지 허투루 갈 타수는 없다. 다 각 타순마다 해야 될 역할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고 책임감도 분명히 있는 타선들이다. 1번부터 9번까지가. 장순아 괜찮았어요? 네, 너무 박수. 네. 안 쳤네. 아니, 안 쳤네. 박수 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왜 자꾸 놔주세요. 그래서 LG가 팀 타율 지금 1위잖아요. 네. 저는 사실 1번부터 5번까지가 강해야지 팀 성적이 좋다는 거는 누구나도 다 압니다. 그리고 10개 팀 모두 1번부터 5번은 잘 치는 선수들로 다 배치가 돼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상위 타선, 중심 타선, 하위 타선 이야기할 때 저는 중요한 거는 하위 타선이라고. 안 그래도 지금 제가 네. 그 질문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1번부터 각 팀의 5번까지는 잘 치는 타로 다 배치가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감독이 라인업을 쓰면서 이 선수들은 해줄 거야라는 기대 심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7, 8, 9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규정 타석을 채우지 못한 타자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럼 이 선수들이 라인업에 들어가서 사실 뭔가를 해주게 되면 당연히 상위 타선으로 연결이 되고 그렇죠. 그 선수들은 어느 정도 기대 심리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해왔던 것도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7, 8, 9번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팀마다 우투수가 나오면 왼손 타자들 많이 네. 기용을 하고 특히 뭐 고영표나 이제 곧 돌아올 박종훈 선수 같은 이 선발 투수가 있으면은 1번부터 거의 9번을 왼손 타자로 도배를 하다시피 이렇게 라인업을 운영을 하는데 좌우놀이는 그냥 신화인 겁니까? 신빙성이 있는 겁니까? 글쎄 예전에는 그게 좌우놀이가 그 상대방의 어떤 그 투수 타이밍, 투수 교체 타이밍을 약간 뭐 이렇게 어렵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한 타자하고 또 바꿔야 되고 한 타자하고 바꿔야 되고 약간 이런 타이트한 상황에서. 그런데 사실 최근에는 그 좌우놀이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각 리그에 각 팀에 잘 치는 좌타자들은 좌우를 가리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예전에는 좌우놀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좌우놀이가 없다는 거는 좌우놀이에 대한 데이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각 팀마다. 근데 그 데이터가 그렇게
효율성이 뛰어나지 않다는 거를 저는 이제 데이터로는 어느 정도 증명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타격 30골을 보더라도 우타자가 12명이고요. 좌타자가 18명입니다. 그러면 좌타자들이 확실히 상위 타선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좌우놀이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타자가 못 치는 타자들이 약간 하위 타선에 많이 배치가 되고 잘 치는 좌타자들은 거의 대부분 상위 타선에 이제 배치가 되다 보니까 상생으로 봤을 때는 좌우놀이가 이제는 이제 쉽지가 않죠. 그리고 확실히 이 리그를 보면 좋은 우타자보다 좋은 좌타자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좌우놀이를 할 수 없는 배경이 이제는 만들어진 거죠. 윤희상 의원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좌우놀이에 대해서? 원포인트로 투수를 쓰거나 중간 투수 쓰는 거는 아직까지는 좀 뭐 활용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그러니까 보는데 왼손 타자가 이제 다음 타순일 때 원포인트로 좌투수를 쓰는 거는 그런 거는 이게 중요한 순간에 원포인트나 아니면은 중간 투수로 쓰는 거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필요할 것 같고요. 선발 투수한테는 사실은 장 위원님처럼 별로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보여져요. 좌타자 쫙 몰려놓고 우타자 쫙 몰려놓는 것보다 좌우. 근데 투수 입장에서 더 재밌지 않을까요? 그게 이번에는 좌타자 어떻게 잡을까? 이번 우타자네? 우타자니까 내가 잘 던지는 포크볼 던져야지. 근데 감독들이 네. 라인업 짤 때 한쪽 타자를 타순의 어떤 특정 부위에 몰아 넣는 것보다는 이렇게 좌우 이렇게 끼워 넣는 걸 더 선호하지 그런데 않아요? 좌우좌우 끼워 넣는 것도 그 선수들의 개인적인 성적들이 좋아야지 좌우좌우를 끼지. 만약에 진짜로 좌우놀이를 엄청 좋아해요, 감독 입장에서는. 근데 좌우놀이를 받쳐줄 만한 성적이 안 돼. 그럼 어떻게 좌우놀이를 하겠어요? 근데 투수 네. 입장에서는 더 재밌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네. 투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재밌진 않겠죠. 1번 좌타자, 2번 우타자, 3번 좌타자, 4번 우타자 이렇게 계속 좌타자, 우타자 네. 번갈아 나와요. 오히려 전 더 좋아요. 그러니까 우타자 일색보다는 좌우 오케이. 그러면 좌타자가 많아지니까 좋다. 그러겠죠. 아무래도 네. 이제 그렇겠네. 포크볼 잘 던지니까 네. 우타자한테 좀 어렵게 가고 네. 좌타자한테 쉽게 가고. 근데 쉽게 갔는데 또 우타자가 나와. 좀 어렵게 가고. 그럼 왜냐면 우타자가 만약에 몰려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타자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럼 오히려 더 있죠. 유상현 위원 같은 게 편할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기본 라인업을 제하고 뭐 플래툰으로 기용을 할 수 있는 한 3명 정도의 선수가 있을 때 기준선을 타자로 볼 건지 투수로 볼 건지가 궁금한 거예요. 저는. 1번부터 6번까지는 네. 기존에 있던 그대로 라인업을 고수를 할 제일 겁니다. 잘 치는 타자.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중계를 하다가 느낀 거는 과연 라인업을 기용을 할 때 상대 전적을 강한 선수를 라인업에 넣어야 되냐, 아니면 최근 성적이 좋은 선수를 라인업에 넣느냐, 이런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 근데 처음에 얘기했던 그 부분이잖아요. 네. 결국에. 그런데 감독 입장에서 충분히 고민할 만하죠. 왜냐면 최근 성적이 좋아요. 근데 이 투수한테는 약해. 오늘 선발 투수한테. 그러면 이렇게 찾아보니까 어머, 이 투수한테 강한 타자가 있네, 우리 엔트리에. 그럼 고민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상대 전적을 무시하는 것보다는 최근 타격감을 믿을 것 같아요. 만약에 상대성으로 만약에 뭐 좌투수인데 우타자인데 타율이 높아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최근 성적이 좋은 선수를 라인업에 넣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타격감이 좋으면 그것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상대성에서의 네. 약점도 극복할 네. 수 있다. 근데 이제 레일리가 등판할 때 이종우가 빠지잖아요. 14타수 무안타하고 15타수 무안타인데. 근데 그거는 단순하게 그 한 경기만 본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경기로 인해서 좋았던 타격감이 갑자기 급락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진짜로 저도 이해천 선수 갑자기 막 선발 올라와가지고 사실 나가기 싫거든요. 그런데 중심 타선이다 보니까 거기서 또 이해천 나오니까 오늘 빼주세요 라고 할 수 없잖아요. 모양 빠지잖아요. 예? 그냥 돈이 없지 가고 갔겠습니까? 돈 있잖아. 돈 좀 있는데. 네. 그런 중심 타선의 어떤 그 자신감이라는 게 사실 그 팀 내에서는 끼치는 영향이 있거든요. 다른 선수들한테. 그래서 감독이나 타격코치한테 얘기 못한 경우도 있는데 사실 저도 빠지고 싶거든요. 네. 왜냐면 그 한 경기만 사실 볼 게 아니거든요. 왜 그 한 경기를 넘어가게 되면 그 이후에 더 잘 칠 수 있는데 그 좋은 타격감을 이어갈 수 있는데 이종우가 빠지는 게 그런 거거든요. 윤희상의 감독이면 어떤 선택할 것 같아요? 지금 그 질문에. 우리 팀 선수 위주로 갈 것 같아요. 네. 이겨내라. 뭐 이런- 믿음의 야구. 우리 타자들을 믿는. 그럴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여러분이 좀 솔깃해하실 만한 질문을 두 분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2022 시즌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 이제 후반기를 앞두고 있잖아요. 현재까지 가장 이상적인 타순으로 운영되고 있는 팀은 어디냐? 네. 이건 당연히
뭐 LG를 꼽을 수밖에 없죠. 팀 타율 1인데. 저도 이건 답은 정했어요. LG. LG예요? 네. 이건 인정을 해줘야 돼요. 네. 팀 타율 1위를 기록한 거는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심지어 외국인 선수 한 명이 한참 동안 빠져 있고 지금 녹화 시점 기준으로 아직 들어오지 않았는데 네. LG다. 아. 그럼 외국인 선수 왜 들어온 겁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각 팀마다 사실 LG 같은 경우는 야수가 필요 없는 라인업이라니까요. 홍창기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러네요. 홍창기가 팀 내에서 스탯으로 보면 6개 부분 1위에요. 그런 타자가 빠졌는데도 지금 7연승입니다. 공백을 전혀 느끼지 못해요. 2017년 5월 이후로 네. 그 잠실 라이벌전 첫 맞아요. 수입이라면서요. 네. 네, 근데 지난 주말에. 압도적이에요. 경기력이 LG가 마운드도 사실 좋죠. 구원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선발도 최근에 이제 젊은 투수들이 또 잘 던져주니까. 근데 거기다가 타순까지 제가 봤을 때는 홈런도 거의 탑3 안에 들어가고 팀타율 1위지고 하위 타선 강하죠. 중심 기면수 딱 잡고 있죠. 최은성 요새 홈런 많이 때리죠. 오지환 유격수 보면서 홈런 뻥뻥 때리죠. 박혜민 완전 살아났죠. 문성주 지금 장외 타격왕이죠. 그 손호영이랑 이영빈도 나와서 쏠쏠하게 활약해요. 유광남 최근에 또 홈런 많이 때리고 네. 있죠. 없어요 지금. 쉬어갈 타순이 없는 게 사실 지금 그럼 LG 타순입니다. 한국 시리즈 우승합니까? 저는 예측을 했잖아요, 제가. 야. 예. 유일하게 저만 예측을 했습니다. 네. LG 트윈스 우승을. 예. 예. 제가 그래서 LG 팬들의 어떤 열화 같은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팀에서 욕 먹는 거 그 LG 한 팀으로 좀 이렇게 희석시키는. 괜찮습니다. 예. 저는 LG의 우승을 꼽았기 때문에 끝까지 초지일관 LG 우승해야 됩니다. 윤상 의원도 LG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거고. 네. 아. 그리고 저도 SSG 팬이긴 하지만 아니 정말 진심이더라고. 그 자기 팬이긴 하지만 친정팀에게 진짜 진심이더라고. 예. 근데 LG의 전력 저는 우승 후보로 꼽았습니다. LG. 올해 LG가 뭐 우승하겠다. 이런 그러면 생각. 패런트 레이스 정규 시즌 순위에서도 LG가 SSG를 끌어내리면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보여져서 뒤늦게 합류해서 이렇게 자진해서 피를 묻히네. 진리상이.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뭔가 랜더스를 엄청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전력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안정돼 있고 그리고 상대를 한다고 했을 때도 와 LG는 조금은 숨이 막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랜더스가 우승하기 위해선 확실히 잡을 팀을 딱딱딱 잡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걸 갖고 있고 LG는 버거우니까. 네, 그런 느낌이 저는 있어요. 와, 그 정도군요. 지금 LG 트윈스의 지금 주소가. 거침없어요. 예. 근데 결국에는 이 타선을 한번 꺾이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의 한 80경기 좀 넘었잖아요. 80경기 이제 90경기 사이니까 앞으로 이제 한 55경기, 60경기 남았으니까 한 번은 꺾일 때가 분명히 올 거예요. 이 타선의 어떤 뭐 활화산 같은 느낌이 계속 가진 않을 겁니다. 근데 그 꺾일 때는 이제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문제겠죠, LG 타선.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가장 이상적인 타순으로는 두 분 다 LG를 꼽았습니다. 그러면 요거 타순 살짝 바꾸면 이 팀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팀 한 팀씩 한번 꼽아볼까요? 장순아부터. 그렇게 따지면 팀 타율대로 가면 사실 팀 아래쪽에 있는 하나 이글스죠. 하나 이글스. 정은원 선수가 지금 3번에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규정 타석을 채운 타자가 3명입니다. 하나는요. 터크먼, 정은원, 최재훈이거든요. 3명밖에 없어요. 근데 최재훈 선수가 최근에는 뭐 2번에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정은원 선수가 3번에 배치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2번에 뭐 김태현이라든가 뭐 다른 선수들이 들어가는데 터크먼과 정원원을 저는 붙여놓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이제 노시환 선수가 빠진 자리를 김인환과 이진영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노시환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김인환, 노시환, 이진영 저는 그래도 팀 내에서 홈런을 가장 많이 때릴 수 있는 선수들로 중심 타선을 배치시키는 게 좋고요. 팀 내 타점 1위가 지금 하수석 선수입니다. 근데 40개가 넘진 않아요. 33개예요. 하수석 선수를 뭔가 수비에 대한 부담감도 있으니까 6번에 고정을 시키고 이렇게 아마 타순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최지훈 선수를 오히려 그러니까 작년부터 수베르 감독이 2번에 이제 기용을 했잖아요. 근데 작년에는 성적이 좀 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타격 성적도 안 좋고 장기인 출루율도 지금 최지훈 선수가 3할 2푼대거든요. 그러면 출루율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선수가 2번에 배치되는 어떤 메리트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과감하게 타순을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수비에 대한 부담감도 있으니까 최재훈 선수를 7번이라든가 오히려 출루율이 굉장히 중요한 타순이라고 생각이 되는 9번에 배치를 시키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좀 타순을 조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자, 윤희상 의원 생각은 어때요? 저는 사실 롯데 자이언츠를 생각은 했어요. 근데 뭐 이게 깊숙하게 들어가기엔 저의 지식이 조금 많이 부족한 면이 있고요. 그래도 롯데 타선에 있는 그 주요 빅4 이대호 선수, 안치홍 선수, 전준우, 한동희? 그리고 한동희 선수까지 다 우타자 일색인데 선수 개인의 이름을 봤을 때는 껄끄러운 타순인데 왜 결과를 보면 점수가 안 나지? 왜 저렇게 좀 어려운 타선인데 왜 승부가 항상 저렇게 되지? 이런 이거는 느낌이 그냥 있거든요. 상위 타선과 하위 타선의 괴리예요. 황성빈까지 치면 5명은 괜찮거든요. 1번부터 그렇죠. 5번까지 배치가 황성민 됩니다. 선수 타격감이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안치홍, 황성빈, 전준우, 이대호 이거는 뭐 타순 유동 정훈 정도까지는 그렇죠. 괜찮아요. 네. 네. 근데 하위 타선이 제가 말하는 7, 8, 9번. 그러니까 정훈까지 괜찮다고 쳐요. 6번까지. 그럼 7, 8, 9번이 사실 포수 너무 정복은 네, 고정. 너무 약합니다. 그리고 유격수 뭐 이학주. 그리고 우익수 고승민, DJ 피터스. 중교수 DJ 피터스. 한 방은 있지만 타율이 2할 때 초반이에요. 그렇죠. 계속 2할 때 초반에 네. 머물고 그럼 있어요. 전혀 사실 이게 다 에버리지가 떨어지면 그렇다고 해서 DJ 피터스가 지금 뭐 홈런 20개 치는 것도 아니고. 근데 확실히 위압감이 덜 듭니다. 왜냐면 워낙 성구안이 안 좋으니까. 그리고 이제 7번 이후에 만약에 DJ 피터스가 7번에 배치가 돼요? 그럼 8, 9번이 약하잖아요. 그럼 본래 내보내도 별 부담이 없는 거야. 떨어뜨리는 거예요, 계속 BJ 피터스한테. 이거 약점은 있으니까. 그 예전에 NC 알테어 8번 기용한 것처럼 네. 오히려 피터스를 8번이나 이렇게 뒤쪽으로 좀 부담감도 좀 덜하면서. 근데 알테오 같은 경우에는 타율이 2할 7푼, 2할 8푼이었는데 DJ 피터스 2할 때 초반이라니까요. 5푼 차이, 5푼 차이. 예, 그러네요. 예. 5푼 차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위 타선에 있는 선수들에게도 엄청난 차이거든요. 5푼이면. 그럼 하위 타선이 더 큰 차이죠. 답은 없다.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위 타선과 하위 타선의 괴리라니까요. 그러면 하위 타선에 배치된 어떻게 선수들이 조정해야 돼요? 그럼 조정이 이렇게 안 되는 아랫돌 빼서 윗돌. 그렇다고 해서 아래에 있는 선수들을 만약에 위에다 갖다 놓는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끊어져 버립니다. 타선이. 오히려 그 타선보다는 뭔가 잘 칠 수 있는 타자를 저는 몰아놓은 게 맞다고 보거든요. 여기서 더 변화가 될 건 없어요. 그러니까 롯데는 하위 타선에 배치가 된 선수들이 조금 더 좋은 타격을 하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각성, 하위 타순의 각성. 예. 열커? 자, 한 줄 요약으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곡성을 약간 패러디했어요. 영화 곡성. 네, 곡성이요? 타순, 그까이 거 무엇이 중원디. 1번부터 9번까지 다 잘 치면 그게 최고의 타순이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민상이. 저는 이제 투수 입장에서 한 줄 요약으로 하면 일기예보 좀 뭔가 데뷔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지 않나. 예. 라인업이. 네. 타수는 기상청 일기예보다. 네. 다 맞는 건 아니니까요. 내가 지금 그 네.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예, 알겠습니다. 오늘 타순이란 무엇인가, 야구에서 타순이란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 오늘 장순아 그리고 희상 언니, 네. 이제는 언니 아니에요. 이제는 형. 근데 언니 너무 좋아합니다. 네, 편합니다 이제는. 그냥 언니가 네. 두 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여러분도 댓글창에서 타순과 관련해서 또 뭐 각 팀 팬 여러분들 우리 팀 타순 왜 이래 이런 생각도 가지고 계실 테니까 많은 이야기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와우. 야, 데뷔전이었어요.